이봐, 인간의 소녀여. 넌 저 남자를 얼만큼이나 사랑하니? 죽을 만큼이요? 우리 오빠를 위해서라면 제 모든 걸 바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앞에는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의 소녀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 내게 애원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겠다는 훌륭한 마인드가 큐피드의 심금을 울리려고 했다. 오호, 정녕 그렇단 말이지. 네, 큐피드님. 저는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오빠랑 꼭 결혼할 거예요. 근데 저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 줄은 정확히 알고서 말하는 거 맞지? 소녀의 가정은 친인척 중에 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있어서 사법제도 따위는 가볍게 씹어먹는 특계층이 아니었다. 가족 중에 판사, 검사, 의사의 사자가 들어간 상위 직업군도 없었다. 하다못해 부모님이 제법 규모가 큰 사업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님도 아니었다. 대기업의 임원급은커녕 대기업의 말단, 사원보다도 돈벌이가 못한 일개 서민층의 딸내미 따위가 어디 감히 쥐뿔도 보잘것없는 게 본인의 배경으로는 절대 넘볼 수도 넘봐서도 안 될 한류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을 특정하며 팬 이상의 관심을 넘어선 사랑이란 감정을 이입하려고 들다니, 이래서 국어에는 주제, 수학에는 분수를 꼭 알아야 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소녀의 머릿속은 패미에 찌든 사상이 손해를 점령한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 저딴 멍멍이의 언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도 평생 사랑할 자신은 있니? 소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정녕 사랑한다면 곧장 대답이 나와야 했다. 그럼 멤버 중에 다른 오빠로 할래요? 소녀의 외모는 꽤 귀엽게 생겼지만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두뇌의 회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고장난 듯했다. 흔히 미친년이라고 일컫는 정신질환 환자였다. 마치 애견샵에서 애완견을 간택하듯 이성을 제 입맛 따라 선택하려고 했다. 그건 김태희나 전지현 정도로 예뻐야만 가능했다. 이거 인성이 완전 개쓰레기네. 사랑의 신 큐피드로서 맹세할 건데 절대 소녀의 사랑을 맺어주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성과의 교제를 철저하게 차단하며 평생을 노처녀로 살게 하여 150살 언저리까지 장수하게 해줄 테다. 그쯤 되면 이성 따윈 무관심을 넘어서 무의미할 테니까. 사랑에는 대가가 따라? 사랑에는 늘 대가가 따랐다. 큐피드의 가치관을 반영한 사랑의 이념에는 자신의 희생이 필수적인 요소였다. 무엇을 잃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야말로 사랑할 자격의 기준이 되었다. 까짓것 제 소원만 들어준다면 뭐가 됐든 대가는 치를 수 있어요? 소녀는 매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그래서 소녀에게 사랑을 이뤄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챙기는 쿨거래를 제안하기로 했다. 공생관계로서 서로 윈윈하며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취지였다. 후후후.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나랑 쿨하게 거래해볼래? 네. 정말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럼 지금 바로 제 소원을 이뤄주는 거죠? 당연하지. 쿨거래니까. 내가 큐피드가 아니라 사악한 악마여도 소녀는 쿨거래를 수긍할 판이다. 분명 소녀는 소유욕이 강한 타입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 따윈 가리지 않을 성향이기도 했다. 이런 얘들이 꼭 사생팬이나 스토커가 되는데 사랑과 관심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을 자기 합리화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당연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심해지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여성부에서 지목한 잠정적 가해자로 봐야 했다. 천성이 못돼 처먹은 게 분명해. 사랑의 신 큐피드로서 또 맹세하건대 사랑이란 고귀한 감정을 더럽힌 죄로 소녀에게 천벌을 내릴 테다. 그럼 빨리 쿨거래하죠. 소녀는 나중 일을 생각지 않고 쿨하게 거래를 받아들였다. 분명 사랑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거늘 눈앞에 놓인 달콤한 열매에 심취해서는 뒤지를 우려하지 않았다. 물론 큐피드는 천사 계열이니까 분명 선할 거라는 착각하는데 소녀가 간과한 건 신이나 악마나 서로 같은 천상계 출신이다. 대학에서 과를 나눌 때 성향에 따라서 천사 분류와 악마 분류로 선택해서 진학했을 뿐이다. 물론 천상계의 경기에 따라서 취업률이 높은 쪽을 좀 더 선호했다. 그래서 천사보다 악마가 많을 때도 있고 악마보다 천사가 많을 때도 있다. 또한 천상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인간계에 발을 들일 수 없는데 그럼 평생을 천상에서 잡부직을 전전하며 허들의 길로 영생을 살아야 했다. 그런 탓에 어떻게든 고졸은 하려고 몇백 년씩 학교를 다니기도 한다. 천상계나 인간계나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천상에선 신이기에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었다. 후후후. 그렇다면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지. 어린 소녀에게 요구할 대가로 뭐가 좋을까? 어차피 큰 돈은 없을 테고 기껏해야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고작일 테니 코 묻은 푼돈일 게 뻔했다. 하지만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이 워낙 궁핍해서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어찌 보면 소녀의 연애 상담을 해준 셈이니까 최저시급 정도는 받아야 했다. 연애 상담을 해주기 전에 소녀를 관찰하며 성향을 파악하려고 소녀의 옷장에 숨어서 사흘을 머물렀으니까 24시간 곱하기 3일 곱하기 최저시급에다가 아빠, 엄마, 할머니, 언니와 함께 거주 중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니까 야간 수당과 초과 수당, 휴게시간 미지급까지 더하면 아차 어제가 공휴일이었지? 아싸 시급 2배다. 이래저래 해서 1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했다. 소녀의 재량껏 수고비를 얹어줘도 시원찮은 판이지만 난 돈에는 큰 욕심이 없는 선량한 큐피드였다. 너 돈은 좀 있니? 소녀에게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카지노에서 돈을 다 날렸다. 그런 탓에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꼬박 일주일을 걸어왔다. 무임승차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인간계에서 활동하는 신은 이곳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됐다. 그건 천계에서 정한 법이기도 했다. 괜한 일로 벌점이 쌓이면 큐피드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었다. 네? 돈 많아요? 여긴 서울 외곽의 집값이 싼 후진 동네로 소녀의 집은 임대 아파트 단지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소녀가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내 기대치에 못 미칠 건 뻔하지만 지금 당장 밥값도 없는 처지라서 얼마가 됐건 소녀가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야 했다. 한 1억 드릴까? 뭐 1억? 네.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일개 임대 아파트 주민의 자녀가 억 단위의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이게 날 완전 물로 보내? 분명 날 향한 우롱이자 조롱과 비아냥이다. 신을 능멸한 죗값이란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 똥침 몇 방에 끝날 일은 아니었다. 지금 당장 10만원 이상 내놓지 않는다면 소녀의 괄약근은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게 될지도 몰랐다. 지금 날 놀려? 이 아저씨가 인간한테 속고만 살았나? 계좌 불러요? 지금 당장 쏴드릴게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소녀의 눈빛은 너무 당당했다. 그 눈빛을 믿지 아니하면 대체 뭘 믿는단 말인가? 제우스은행 9023. 내 계좌번호를 불러주자 소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내 스마트폰에 계좌 거래한 입금 내역이 떴다. 이게 공이 대체 몇 개야? 진짜 2억이 맞잖아? 잠시나마 소녀의 진심을 의심했던 내 자신이 어리석었다. 소녀는 사랑할 자격이 충분했다. 아니 이미 차고도 넘쳤다. 소녀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랑쟁이였다. 오늘 저녁은 한우다. 소녀의 금전적인 헌신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신조차도 눈물 짓게 만들었다. 그런 소녀의 애틋한 사랑을 이뤄주지 못한다면 큐피드란 직업군을 가진 내 자신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은 대체 어디서 났어? 출처가 불투명한 돈이면 범죄와 연루되었을지도 몰랐다. 인간계의 법을 지켜야 했기에 돈의 출처는 중요했다. 괜한 일로 범죄와 엮이면 당연히 벌점이 추가된다. 그렇지 않아도 큐피드 면허 정지까지 벌점이 아슬아슬한 처지다. 어디서 나긴요? 저번 주에 로또 1등 당첨이 됐죠? 당첨금이 무려 53억. 뭐시여? 시방 53억이라고라. 네, 그래서 집 구하는 중이거든요. 혼자 나가서 살려고요.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한 50년만 나랑 같이 살래? 50년 뒤면 소녀는 할머니가 되겠지만 불로불사인 신에게는 허무하게도 짧기만 1시간에 불과했다. 이 아저씨가 지금 뭐래? 소원이나 빨리 들어줘요? 응? 알겠어. 내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는지 소녀는 단칼에 거절을 박았다. 하긴 요 어린 게 500살도 더 먹은 성숙한 남자의 매력을 알아볼 리가 없지. 50년을 편히 살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소녀에게 대가를 받았으니 쿨거래답게 내가 할 일은 해야 했다. 20km 내에서 뭐든 찾아낼 수 있는 큐피드의 천리안으로 타겟을 살폈다. 어디 보자. 북동쪽 30.5도, 17점, 257km 53cm 거리. 다행히도 타겟이 20km 안에 있었다.
타겟의 위치를 확인하고 등 뒤로 맨 활과 화살을 꺼내 들었다. 활 시위를 당기며 숨을 죽이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타겟이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활을 쏴서 가슴팍 정중앙에다 화살을 명중시키면 2억짜리 거래는 끝난다. 난 프로니까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혹시 저희 오빠를 암살하려는 건 아니죠? 타겟과의 거리가 꽤 멀어서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실패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상황인데 소녀가 괜한 트집을 잡았다. 집중해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마. 가슴팍을 빗맞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그래도 화살이 너무 뾰족하잖아요? 원래 큐피드 화살은 하트 모양이 아니에요? 화살촉 말고 화살 끝을 봐. 원래 큐피드의 화살촉은 예리하게 뾰족했다. 타겟에 잘 박혀야 하니까 뾰족한 게 당연한데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큐피드의 이미지를 상상했다. 큐피드를 상징하는 화살의 하트 모양인 건 화살촉이 아닌 화살의 끝부분이다. 원래는 큐피드의 화살을 만드는 회사의 로고인데 어쩌다 보니까 큐피드의 상징이 되었다. 사실 전지전능의 신 제우스님의 사돈의 8촌의 조카가 짝사랑하던 이웃집에 사는 배 나온 대머리 아저씨의 여동생이 대표인 회사인데 지금껏 독점해서 화살을 납품하고 있다.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경쟁사들을 상대로 공개 입찰을 진행할 법도 한데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분명 제우스님과 여자 대표의 관계에 썸씽이 있었거나 금전적인 비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천개도 윗선에서 다 헤쳐먹으니까 서민층 신들은 뭘 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빈부격차만 더 가중화되었다. 정말 하트가 있기는 하네. 당연하지. 큐피드의 상징인데. 근데 그 화살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오빠가 즉사할 것 같은데요? 화살에 맞으면 죽을 만큼 아프지만 절대 죽지는 않아? 엥?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오빠가 아픈 건 싫어요? 그럼 네가 대신 아플래? 아니요. 그건 더 싫어요? 거봐. 네가 아픈 건 싫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 지금은 타겟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인데 소녀는 파리처럼 앵앵거렸다. 소녀의 방해를 받으니 타겟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사건건 참견을 한다면 아무리 돈을 받았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난 모르쇠다. 손해배상의 책임 따윈 개나 주어버려라. 석유 시출을 했지만 원유가 안 나온다고 해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좋았어. 타겟이 멈췄다. 난 숨을 죽이고 타겟의 움직임을 확보하며 활 시위를 좀 더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활을 쏘려는 찰나 이런 연병할 타이밍? 하필이면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금주로 인한 수전증이 와버렸다. 이래서 활을 쏠 땐 술을 좀 마셔야 했다. 긴장하지 않았음에도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아저씨 초짜죠? 뭐? 초짜니까 긴장해서 손을 떠는 거죠? 아니야. 그런 거. 아저씨 큐피드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내가 이 집만 벌써 500년째야. 뭘 알고 까불어? 그럼 늙어서 손에 힘이 딸리나? 그래서 그런가?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만 입을 쫑알거렸다. 가뜩이나 수전증이 와서 조준이 안 되는데 소녀가 옆에서 떠들어대니까 타겟이 자꾸 흔들렸다. 타겟과의 거리가 먼 만큼 활이 조금만 흔들려도 오차 범위는 어마어마해진다. 자칫 강남구를 겨냥해서 쏜 화살이 서쪽으로 날아갈지도 모른단 말이다. 지금 집중하는 거 안 보이니? 집중하다가 날 새겠네. 활 쏘는 게 쉬워 보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쏴도 아저씨보다는 잘 쏠 것 같은데요? 소녀는 말하는 싸가지가 상당히 재수 없었다. 그럼에도 돈을 받았으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했다. 내가 장거리 저격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간혹 최선을 다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건 곧 하늘에 계시자 서로 인연이 없다는 신의 뜻이라고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간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기다려, 이제 곧 쏠 테니까. 그럼 대답만 하지 말고 빨리 좀 쏴봐요. 돈 주고 시킨 사람 속 터지겠으니까. 자꾸 떠들면 책임 안 진다. 아휴 답답해. 괜히 쿨거래는 해가지고. 소녀의 말하는 싸가지가 갈수록 저렴해지자 내 딴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와버렸다. 이제는 결과가 어찌 되건 내 알 바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타겟을 정확하게 맞춰서 서로가 좋은 결과로 거래를 훈훈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자칫 잘못 맞으면 평생 불구되니까. 사실 큐피드의 존재와 활과 화살에는 인간들이 모르는
결코 알아서는 안 될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하며 신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을 처참하게 학살하던 신들이 바로 큐피드 부대 소속 특전사였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무기가 바로 큐피드의 활과 화살이었다. 그 후로 인간들은 다시금 신을 섬기며 절대적인 복종과 끝없는 찬양을 맹세했다. 큐피드는 과거처럼 인간들의 살육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인간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신성하고 고귀한 직책을 맡으며 사랑의 신이 되어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게 원래 인간들을 학살하던 살인 무기란 말이야. 상반신 말고 하반신에 맞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그 후로 큐피드의 활과 화살을 개량하기는 했지만 언제 인간들이 또 신에게 반기를 들지는 모를 일이라며 살상의 재앙만 걸어뒀을 뿐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화살을 맞으면 일반 화살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제발 가슴팍에 명중해라. 떨리는 두 손으로 활과 화살을 꽉 부여잡고 코끝에 닿도록 쭉 잡아당긴 활 시위를 놓으며 저 멀리 타겟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보냈다. 원래 그쪽이 아닌데? 하필이면 활 시위를 놓을 때 손이 살짝 흔들렸는지 홍대로 쏜 화살은 이태원을 향했다. 게다가 외국인의 가슴팍 정중앙에 꽂혔고 그 외국인은 2m가 넘는 거구의 흑인이었다. 지금은 감당이 안 돼서 벅차겠지만 좀 더 성숙해지면 내게 감사할 거야. 분명. 어찌됐건 난 최선을 다했다. 원래 쿨거래는 물품의 사기와 제품의 하자가 많으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했다. 아저씨 제대로 활을 쏜 거 맞죠? 응 아마도. 아마도? 응 아마도. 아저씨 어째 대답이 이상한데요? 아마도는 말이야. 아마도 그렇겠지란 뭐 이런 뜻이지? 지금 결과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 아마도 잘 맞았겠지. 며칠만 기다리면 결과를 알게 될 거야. 수상한데? 그렇게 날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찾아가봐. 어디로요? 호홍 아니 이태원. 이태원요? 그래 이태원. 이상하다 오빠들은 오늘 홍대에서 공연이 있는데 지금쯤 홍대에서 공연 준비가 한참 바쁠 텐데. 역시나 누가 사생팬이 아니랄까봐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꿰고 있었다. 이럴 땐 환불을 요구하기 전에 빨리 튀는 게 상책이다. 아무튼 예쁘게 사랑하면서 둘이 잘 살고 이제 내일은 끝났으니까 이만 가볼게. 야 너 거기 안 서 이런 사기꾼 같은 새끼 돈 도로 내놔. 소녀에게 구라를 치다가 딱 걸리고 말았다. 어차피 고의가 아니니까 벌점 부과 없이 심할서 몇 장만 작성하면 끝날 사소한 일이었다. 그러니 환불은 절대 못 해준다. 아차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각났네. 그럼 이만 난 가볼게. 평소 신의 모습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야 이 큐피드 사칭범 새끼 그렇게 사기치고 다녀서 밥 빌어먹고 사니까 좋으냐 XX야? 소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욕을 마구 해댔다. 이대로 방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가 소녀에게 잡히면 분명 뼈도 못 추릴 테니까 활짝 열린 창문을 향해서 냅다 몸을 던졌다. 헉, 이런 젠자앙. 소녀가 사는 아파트는 14층의 고층이었다. 큐피드가 새하얀 날개로 드높은 하늘을 새처럼 훨훨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했다. 하늘을 날기에는 몸에 비해서 날개가 턱없이 작았다. 창문을 향해서 몸을 던짐과 동시에 그대로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며 단 몇 초 만에 단단한 아스팔트의 지면과 충돌했다. 아이고 옆구리야 갈비야. 아무래도 두개골을 포함한 전신의 뼈들이 산산조각 난 듯했다. 인간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보면 이런 사소한 부상쯤은 일상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도 오늘은 수학이 좋은걸? 무려 2억이잖아? 이 정도면 몇 달은 거뜬히 놀고 먹으며 유흥을 즐길 수 있겠어? 인간들은 우리를 사랑의 신 큐피드라고 부른다. 그러나 제대로 된 연애라고는 큐피드인 나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 곱게 인간들의 연애놀이 따위에 함께 어울려줘 가며 눈꼴 시린 사랑을 이뤄줄 리는 없었다. 그나저나 몸을 회복하려면 몇 달은 걸리겠는데 죽지 않는 신에게 있어서 삶의 시간이란 참 무료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들에게 장난을 치길 좋아한다. 매번 제 할 일은 뒷전에다 말썽만 부리고 제멋대로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난 큐피드다.